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정청래 당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말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27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데 어제 정청래 전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가슴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자기 주장이니까. 정청래 전 대표님께서는 개혁 여당에서의 포지션은 개혁 여당 내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개혁 여당의 바로 저 포지션에 있고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난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널리스트에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구조적 다수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취재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안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그렇죠. 전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협조적인 의석수가 180석이 넘고요. 민주당 여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해서 다른 자유민주당, 기본소속당 해가지고 우호적인 그 의석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요. 네.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집권당이 대통령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거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선거마다 다 이길 거고, 민주당이. 집권 초반엔 또 그렇게 보였죠. 네. 예, 주식만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자, 전당대회 이후 정청래 당대표가 첫 포문을 여는데 명문입니다.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 자신의 논리전개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소위 중도론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불과 1, 2분의 대화가 전부다. 어제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다.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서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반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다. 내가 말한 중도는 없다는 말은 전제가 있다. 여당은 여당다울 때 소위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사실상 중도는 없고 스윙부터 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소위 중도층에 어떤 사람이 항상 8차선 중앙선에 서 있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각도 항상 고정 불변에 정중앙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당이 여당다울 때, 야당이 야당다울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토론의 주제다. 나의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현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적이다. 김민석 대표가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직전 전당대회 때 경쟁자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마이크 잡고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얻을 이익은 없다. 지금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자들도 서로 역지사지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처를 먼저 아우르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 생각도 나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직전 경쟁자는 틀렸고 절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김민석 대표의 주장이 지고지순한 진리가 되는가?
김민석 대표가 주장하는 순간에 내가 손들고 김민석이 틀렸다고 주장했다면 의원 워크숍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는 김민석 대표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에 대한 대응이 자칫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고뇌가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김 대표의 논리와 주장이 절대적 가치인 양 굳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 건강한 노선 토론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해둔다. 나는 기본적으로 당은 약간 왼쪽 아래쪽 3, 4분면에 위치하며 진보적 개혁적 의제를 주도하고 당청은 약간 오른쪽, 약간 위쪽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행정부가 진보개혁적 의제를 관철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진보개혁적 의제는 당이 맡아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은 왼쪽을, 당청은 오른쪽을 맡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이런 철학과 소신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그럼 이것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보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는 집단 토론을 통해 수렴하면 된다. 오늘 같은 방식은 토론 주제를 떠나 토론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매우 반토론적 반수기적 폭력이다. 칼로 무자르듯 일도양단식으로 이렇게 절충불가, 타협불가라고 마이크 잡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방식이 어디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한 가지 소개한다.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언제나 비판의 영역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개혁을 통한 외연 확장 전략과 김민석 대표의 중도실형 외연 확장론이 절대 진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 최소한 수십 년간 논쟁의 대상인 이 주제를 딱 잘라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는 본인의 주장을 절대 진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나는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사통통합,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 그리고 끊임없는 중단 없는 개혁 노선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플러스 정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본 바탕은 우리들 내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믿고 있다. 김민석 대표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각설하고 지금은 여러 정책과 노선도 중요하지만 신뢰 회복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아닌가. 무신분립이라고 했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불신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가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민석 대표의 모욕주기식 일방적 난타는 적어도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사족. 나의 이 글이 현 당 지도부의 고언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협력할 것은 충분히 협력하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 내용에 대한 김민석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피하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공동 목표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방법론적 차이가 목표를 해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뛰는 김민석 위에 나는 정청래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김민석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했을 것입니다. 고일석 기자는 보도를 통해 파편적으로 전달되는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 중 아래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중도 확장론을 짚었다.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관점과 중도 보수까지 지지 기반을 넓혀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뉴스핌 김민석 의원 워크숍서 정청래와 노선 경쟁 공개 언급 여당 역할 놓고 차이 2026년 8월 27일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관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제 김민석의 워딩을 기반으로 마치 전대에서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 및 지지자들 그룹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맹렬하게 전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여 공론을 어지럽히고 특정인 혹은 특정 그룹을 낙인 찍어 공격하는 것이 전형적인 일베의 수법이며 이미 민주당에는 이런 일베들이 넘치도록 유입해 있다. 27일 정청래는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민석 15%, 정청래 14.6%로 5차 범인의 접전인 여조가 나왔고 오윤회는 매불쇼에 출연해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홍보합니다. 물론 김승현 편집장에게 박살이 났지만 말이지요.
자, 김승현 편집장 역시 프레임을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1년 동안 어쨌든 당대표를 하셨는데 기억 남는 건 보안수사권 폐지밖에 없어요. 티끌도 남기지 않고 어쨌든 그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근데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6%밖에 안 됐고 김민석 당대표 되자마자 3일 만에 보니까 뭐 70개 넘는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그 입법이 26%밖에 통과가 안 됐다. 이거 일단 숫자가 27%고요. 이 지금 입법이 26%밖에 통과가 안 됐다는 말이 정청래 당대표가 무능했었다는 프레임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782건 중에 213건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213건, 그 782건이 1년 동안 통과돼야 되는 법안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 5년 동안 국정과제 입법 계획이 782건이 잡힌 거고 이 213건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러면은 이 213건 통과된 게 적은 거냐? 정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역대 정부 1년차 최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신 게 8월 17일이잖아요. 네. 그 이 입법 그 법률안 처리가 된 본회의가 8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맞으려면 김민석 당대표께서 선출되시고 나서 이 본회의가 잡혔어야죠.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께서 추진해서 통과된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8월 14일에 이미 국힘한테 본회의 참석 공지가 간 겁니다. 네네. 그 8월 16일에 언론 보도가 났고. 자, 이러니 당내 화합은커녕 당내 분열만 더 커지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겐 또 악영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에게 해법은 정청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니 정청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겁니다. 홍사훈 씨에 출연한 전필승 변호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손을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손을 어떻게 잡을 거야?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야? 손을 잡았다 한들. 그러면 정말로 총리 정도 기용을 해가지고 곁에 놓고 쓰면서 내가 이 사람 쓴소리를 듣겠다. 이런 좀 상징적 조치 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정청래 의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기다리지 마라. 본인이 또 먼저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필요한 걸 주겠다라는 액션을 보여줘라. 저는 그게 지금 대통령이 뭘 할지도 중요한데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게끔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는 결코 지지율 폭락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정부가 지난 선거에 흔들리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증시 떨어지고 전체적인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에 딱 달했던 시점에서 우리는 전당대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분기점에서 당원들이 선택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나머지 논쟁의 문제이지만 압도적인 당원들이 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